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묘라입니다.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말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 바로 두경부인데요. 이곳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고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부위라서 발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홍용태 선생님과 함께 두경부암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실 그동안 토닥에서 여러 암들을 다뤄봐서 웬만한 이름 같은 거는 좀 알 수 있는데 오늘 두경부암은 생소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두경부암은 어떤 암인가요? 두경부암은 말 그대로 뇌와 안구를 제외한 머리와 목에 생기는 모든 암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구강암, 후두암, 그리고 인두암, 침샘암, 그리고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많아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암 발생 순위 6위 정도 되는 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암인데요. 그 암들을 통틀어서 두경부암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또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더욱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경부암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어떤 암이든 발생 원인이 있잖아요. 두경부암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는 술과 담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고, 또한 최근에는 편도암의 전체 70% 정도에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서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 원인 인자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술, 담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술, 담배는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궁금증인데요. 자각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또 발생되는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두경부암을 의심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대부분 암에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두경부암도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구내염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 후두암 같은 경우는 목소리 변화가 3, 4주 이상 지속이 되면 후두암을 의심해서 병원을 내원해봐야 되고요. 대부분의 두경부암이 목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목에 멍울이 만져지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잘 알려주셨는데 바로 세 번째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두경부암의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또 병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암들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편인가요? 부위나 병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5년 생존율 기준으로 60% 내외로 보기 때문에 예후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네, 그럼 어떤 질환이든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두경부암에 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두경부암이 입과 코, 목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이 되는 만큼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해요.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두경부암의 치료는 첫 번째로는 수술적 치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개를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경부암은 그 얘기하셨듯이 이제 입과 코, 목에 생기기 때문에 먹고 말하고 숨쉬는 부위에 이제 암이 있고 그에 따른 장애가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최소 침습적인 이런 로봇 수술의 그런 적용 범위도 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제 이런 치료도 있습니다. 방금 로봇으로도 치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로봇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두경부암에서 로봇 수술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편도암이나 이제 인두암 같은 데에서는 최근에 로봇 수술이 적용 범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로봇 치료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도 이제 많이 하고 기존의 방식은 이제 두경부암이 이제 이런 좁은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이제 턱뼈를 가르거나 아니면 목을 이제 많이 절제하고 그 부위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로봇 수술을 하면 그런 거 없이 이제 그 종양만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예리하고 미세한 부위는 로봇 수술이 장점이겠네요. 네.
네, 이번에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32살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두경부암 2기 판정을 받고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시는데요. 관리를 위해 치료도 잘 받으시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될까 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두경부암은 재발이나 전이가 잘 되는 암인가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또 암 환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다 완치가 되더라도 혹시 전이될까 봐, 재발될까 봐 이걸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선생님. 부위마다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암이 후두암보다는 예후가 좀 안 좋은 편이고요. 네, 이제 사연에서 두경부암 2기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2기라고 하면 저희가 1, 2기는 조기 두경부암으로 보기 때문에 완치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치료를 예정대로 잘 받으시고 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치료를 완료하신 뒤에는 이제 생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인데요. 두 번째는 37살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계속 쉰목소리가 나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후두암 1기라고 하더라고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대 쪽이라서 치료 후에 목소리가 변하거나 이를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목을 쓰는 직업이면 조금 더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치료를 앞두고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후두는 이제 당연히 발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 목소리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 같은 경우 후두암 1기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1기로 방사선 치료 이후에는 실제로는 목소리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 이후에 이제 목소리나 이런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재발이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 이상의 후두암인 경우에는 목소리를 잃는 그런 전후두 적출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1기 후두암 같은 경우는 잘 치료가 되면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을 겪을 일은 없고 하지만 재발이 된다면 이제 전후두 적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1기이기 때문에 목소리 변하는 걸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수술 후에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또 원래 목소리로 돌아올 수 있나요? 후두암으로 이제 수술을 이제 하는 경우 그런 경우 그 성대 조직을 어느 정도 떼어내기 때문에 목소리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기 후두암은 레이저 수술로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 목소리 변화가 있긴 하지만 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목소리 변화는. 예, 예.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경부암 남성이 더 잘 걸린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 이 정답을 알 것 같은데요. 일단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오. 네, 이유는 남자가 아무래도 이제 남성 흡연율이 여성보다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발병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X. 성별에 관계없이 다 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답을 잘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O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두경부암의 원인 중에 술, 담배가 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여성보다 남성들이 조금 확률이 높기 때문에 O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두경부암은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술과 담배가 있기 때문에 남성에서 좀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최근 통계상은 남자에서 약 여성에 비해서 4배 정도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더 발생이 잘 되나요? 네,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정도 발생이 잘 되면은 남성이 조금 더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으로 두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바이러스 백신이요? 좀 문제가 헷갈리는데 네,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 보내주셨는지 한 번 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백신이니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X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요. 그 코로나 예방 접종 맞더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렸고 이제 그 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방 접종을 맞더라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잘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시민분들의 답변 듣기 전까지 헷갈렸거든요. 근데 정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도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두경부암 중에서 특히 편도암 같은 경우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도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이를 예방한다는 근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엔 여성들이 많이 맞잖아요. 네. 남성들도 맞아야 하나요, 그러면? 네,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여성에게만 맞는다는 편견도 있는데 남성에게까지 이제 접종이 됐을 때 특히 이제 편도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맞는 게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두경부암에 대해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두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두경부암은 가장 큰 위험 인자가 술과 담배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되면 완치율도 높고 치료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오시는 게 좋은데 특히 구강암의 경우에는 구내염 증상이 한 달 이상 안 난다거나 아니면 후두암의 경우 목소리 변화가 3, 4주 이상 안 난다거나 목에 멍울이 만져진다면 병원에 가서 전문의 진찰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홍용태 선생님과 함께 두경부암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